예, 2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 학과 과목 중에서 이제 그래픽스는 비교적 수학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실은 학부 수준의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선형대수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알면은 돼요. 선형대수의 기본은 행렬하고 벡터니까 그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강 아는 내용이니까 아주 빠르게 넘어갈게요. m개 행이 있고 n개 열이 있을 때 그 행렬의 사이즈를 m 곱하기 n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행과 열의 개수가 같으면 그거를 스퀘어 매트릭스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걸 곱하는 것은 첫 번째 행을 따고 첫 번째 열을 따서 쌍쌍이 곱해서 더하면 이 원소가 만들어지고, 다시 첫 번째 행을 따고 두 번째 열을 따서 똑같이 쌍쌍이 곱하면 이렇게 원소가 만들어져요. 이런 일을 반복을 하면은 전체 행렬 곱셈이 완성이 되는데, A라는 행렬의 크기를 L 곱하기 M이라고 하고 B 행렬의 크기를 M 곱하기 N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행렬은 곱셈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결과로 산출이 되는 행렬의 크기는 남은 L 곱하기 N이 됩니다. 벡터를 봅시다. 이제 2차원 벡터는 XY, 3차원 벡터는 XYG로 표현이 되는데,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로우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각각의 좌표를 열의 형태로, 컬럼의 형태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컬럼 벡터라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실은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행렬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2차원 벡터가 있을 때 얘는 2 곱하기 1 크기의 행렬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 m이 2 곱하기 2 사이즈고 따라서 곱셈이 가능하다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행렬 곱셈과 마찬가지 방식을 적용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한편 여기서 m의 컬럼 열들은 ACE, BDF로 정의가 되는데, 걔네들을 ACE, BDF로 행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트랜스포즈 또는 전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트랜스포즈 행렬, 전치 행렬을 여기다 써놓고, 아까 여기서 컬럼 벡터로 주어졌던 벡터를 여기에 역시 전치를 시켜서 로우 벡터로, 행 벡터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은 앞에 거는 1 곱하기 2 사이즈 행렬이고 뒤에 거는 2 곱하기 3 사이즈 행렬이라서 역시 곱셈이 가능하고 결과는 1 곱하기 3 사이즈의, 즉 3차원 벡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이 여기 나온 바와 같아요. 따라서 행렬하고 벡터를 곱셈을 했을 때 그 결과는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취하고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취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열 벡터로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행 벡터로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행렬 벡터 곱셈을 표현하는가 차이인데, 오픈GL은 열 벡터를 사용을 하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행렬의 오른쪽에 벡터가 놓여져서 곱셈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다이렉트 3D는 행 벡터를 사용을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렬의 왼쪽에 그 행 벡터가 놓이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는 오픈GL ES니까 이런 방식의 표현법을 따를 거예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우리말로 이제 단위 행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쪽 다이아고날 쪽은 원소가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경우,
i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특징은 어떤 행렬과 곱하건 그 행렬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가지 행렬이 곱해져 갖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B를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걸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A하고 B하고 곱해서 I가 됐을 때 A는 B의 역행렬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하고 B하고 곱해져서 하나의 행렬을 만들었을 때 그 전체의 역행렬을 표현을 하면은 이 역행렬이 A하고 B에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순서는 바뀌어져야 돼요. 이건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리예요. 마찬가지로 A하고 B 전체의 전체 행렬을 취하면은 B의 전체 행렬 곱하기 A의 전체 행렬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2차원 3차원 벡터의 좌표는 이렇게 아래 첨자 xy 또는 g를 이용을 해갖고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그런 벡터의 크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벡터를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누는 과정을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정규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벡터는 항상 길이가 1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유닛 벡터, 우리말로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상 이제 행렬과 벡터의 아주 기초를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픽스에 필요한 수학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뭐 좌표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점하고 베이시스로 정의가 돼요. 베이시스는 우리말로 기저라고 얘기를 하죠. 좌표계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텐데 그래픽스에서는 좌표계를 간단하게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차원 공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2차원 공간은 이제 X축하고 Y축으로 정의가 될 테고, X축에 나란하면서 길이가 1인 벡터를 2완이라고 하고, Y축에 나란하면서 역시 길이가 1인 벡터를 2투라고 하자고요. 그럼 2완하고 2투는 이름하여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돼요. 그러니까 요 왜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완하고 2투를 기저로 삼아서 이 2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를 선형 조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 5라고 하는 좌표를 갖는 벡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완에다가 3을 곱하고 2투에다가 5를 곱해서 더하면 바로 2완하고 2투를 요 3과 5라는 계수를 가지고 선형 조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3, 5라고 하는 벡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중학교 때 정도인가 뭐 많이 보셨을 때처럼 3칸 가고 하나, 둘, 셋, 넷, 5칸을 가면 거기에 향하는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꼭 2완하고 2투만을 갖고 3, 5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 수 있는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1 그리고 0, 2라고 하는 베이시스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얘네들은 확실하게 자격을 갖춘 베이시스인 것이 1, 1에다 3을 곱하고 0, 2에다가 1을 곱해서 더하면, 즉 1, 1과 0, 2를 각각 3과 1이라고 하는 계수를 써서 선형 조합을 하면 3, 5라고 하는 벡터가 만들어져요. 1, 2를 따라서 1칸, 2칸, 3칸 가고 0, 2를 따라서 한 칸만 가면은 이른바 평행사변형 법칙에 의해서 아까 만들어졌던 것과 동일한 벡터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 2하고 0, 2도 완벽한 베이시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X축, Y축을 따라서 나란히 있는 2완, 2투랑은 다르죠. 따라서 얘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요 둘을 비교를 해보면 한쪽은 스탠다드고 한쪽은 스탠다드가 아닐 뿐더러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오소 노말하다는 거예요. 복합어인데 오소노말은 오소고날하고 뭐 굳이 따지면 노멀라이즈드의 복합어예요. 이완하고 이투는 90도를 이루잖아요. 오소고날하다고요. 그리고 이완하고 이투는 각각 단위 벡터예요. 그 단위 벡터를 만드는 과정을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친 벡터를 노멀라이즈드 벡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드의 성격을 각각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예에서 1, 1하고 0이 벡터는 이 각도가 당연히 90도가 아니죠. 오소고날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각의 크기도 1이 아니라고요. 그래갖고 오소노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록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U하고 V 각도는 90도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길이는 1이에요. 즉 단위 벡터라고요. 따라서 U하고 V는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U하고 V에 각각 이러한 개수를 곱해서 더하면 역시 3, 5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즉 2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를 U하고 V의 선형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저의 개념, 기저 중에서도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개념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이제 3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2차원에서 이완하고 이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구성했는데 3차원이니까 이완하고 이투에 지좌표가 추가가 되고 더불어서 E3라고 하는 새로운 벡터가 추가되면은 요 이완 E2 E3는 3차원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구성을 해요. 즉 이완 E2 E3의 선형조합을 통해서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백하게도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오소노멀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2차원에서처럼 3차원에서도 이완 E2 E3를 말고 온갖 종류의 그 다양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건 앞으로도 다루게 될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을 여러 번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베이시스는 다 오소노멀한 걸로 국한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예, 이제 벡터 연산을 강의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제 닷 프로덕트인데 요거는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써요. 따라서 우리말로 내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A하고 B를 n차원 벡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각각 이런 식으로 좌표가 정의가 되겠죠. 그럴 때 닷 프로덕트는 A.B로 표기를 하고 정의는 이런 것처럼 A와 B에 해당되는 좌표를 곱해갖고 모두 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요 예를 보면 01과 10 벡터를 닷 프로덕트 시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쌍쌍이 곱해서 더해지면은 0이 나온다고요. 아주 간단하죠. 이것이 바로 닷 프로덕트의 대수적인 정의인데 이 대수적인 정의를 기하학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은 써 있는 게 닷 프로덕트의 두 번째 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세타는 A와 B 사이의 각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두 개의 정의가 있는데 당연히 그 값은 같아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정의를 이용을 해봅시다. 그럼 A의 크기, B의 크기 실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가
각도가 90도니까 곧바로 0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랑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 예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을 이룰 때 그 길이에 관계없이 닷 프로덕트 값은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로 넘어가서 이 각도가 수직이 아니라 이제는 예각이에요. 그러면 11하고 10을 닷 프로덕트 시키면 이렇게 쌍쌍이 곱해갖고 다 했을 때 1이 된다고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실제 두 벡터가 예각을 이룰 땐 닷 프로덕트가 양수가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둔각일 땐 어떻게 될까? 대수적인 정의를 그대로 따라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요. 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기하적으로도 세타가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코사인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가 맞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한 벡터가 단위 벡터, 유닛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자기 자신하고 한번 내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정의상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뭐 v의 크기 곱하기 v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0도가 된다고요. 요거는 세 개 항목이 모두 1이잖아요. 따라서 1이 돼요. 그래갖고 단위 벡터를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하면 1이 된다. 그럼 요것을 이용하면 오소노말 베이시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을 해낼 수가 있어요. 2차원 스탠다드 베이시스부터 살펴봅시다. 이완하고 이투 자기 자신끼리 내적이잖아요. 근데 이완은 단위 벡터라고요. 당연히 1이 돼요. 이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서로 다른 친구끼리 닷 프로덕트를 하면은 오소노말 베이시스의 정의상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들은 서로 수직인 거니까 서로 수직인 벡터들의 내적은 0이니까 당연히 0이 된다고요. 동일한 결론은 3차원 표준 기저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표준 기저만 예를 들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비표준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얼마든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본 것처럼 U하고 V라고 하는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자기 자신과 닷 프로덕트는 1이 될 거예요. 즉 U.U는 1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V.V는 1이 돼요. 하지만 두 개는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U.V는 항상 0이 돼요. 즉 자기네들끼리는 내적을 하면 1이고 남들과 내적을 하면 0이 된다는 이러한 베타적인 성질을 갖게 돼요. 앞으로도 또 중요하게 쓰이게 될 거니까 이런 중요한 특징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제 두 번째 벡터 연산인 크로스 프로덕트로 넘어갈게요.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닷 프로덕트와 달리 3차원 벡터에서만 정의가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 a 곱하기 b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또 다른 3차원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3차원 벡터는 어느 방향을 가지며 얼마만한 길이를 갖게 될 건가 그걸 이제 설명할 텐데 먼저 방향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유명한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서 정의가 돼요. 즉 오른손의 손가락 4개가 A에서 B 쪽으로 움직일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A 곱하기 B, 즉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그거는 여기처럼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요. 물론 세타는 A와 B가 이루는 각도예요. 요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A라고 하는 벡터
b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둘은 평행사변형을 이룬다고요. 그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거는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 요거는 a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높이, 요거는 바로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요. 물론 세타는 여기에 각도죠. 따라서 a 곱하기 b로 표현되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의 길이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정했는데 만약 두 벡터가 a하고 b하고 같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즉 b가 여기처럼 a와 세타라는 각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같다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0이 되겠죠. 즉 a 곱하기 b의 길이는 0이 돼요. 하지만 a 곱하기 b는 여전히 3차원 벡터거든요. 따라서 x, y, g 좌표가 모두 0인 그런 지로 벡터를 만들어내요. 그거는 이렇게 볼드로 굵게 0을 써갖고 표현을 합니다. 한편 크로스 프로덕트는 오른손 법칙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한편 a와 b의 순서를 바꿔서 b 곱하기 a를 정의해 보자고요. 그러면 오른손의 4개 손가락이 b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엄지손가락 방향은 아래로 향하겠죠. 네, 이런 것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즉 b 곱하기 a는 a 곱하기 b와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죠. 하지만 두 벡터는 길이가 같을 거예요. 어차피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길이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과 같게 되니까 그거는 쉽게 유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살펴봤으니까 한번 위키에서 동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예, 왼쪽에 지금 애니메이션 돌아가는 걸 보시면 되는데 곧 끝날 테니까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두 벡터가 나란해요. 그러면 이 두 벡터의 외적은 0이 된다는 거 아실 거고 이제 빨간색 벡터가 계속 회전을 할 거거든요. 90도일 때 사인 세타가 가장 커지니까 최고의 길이를 갖게 돼요. 하지만 180도가 되면은 사인 180도는 다시 0이 되고 그 외적은 길이가 0인 지로 벡터가 될 거예요. 근데 90도를 더 진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진 그러한 벡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는 방향하고 길이는 알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a 곱하기 b라고 하는 3차원 벡터의 x좌표, y좌표, g좌표를 계산을 하고 싶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요 노트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엄밀하게 그 정리를 해냈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벡터, b라고 하는 벡터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a 곱하기 b 크로스 프로덕트 역시 x좌표, y좌표, g좌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x좌표부터 먼저 계산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a하고 b를 이렇게 위아래로 나란히 놔요.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의 x좌표를 계산할 때는 이 친구들 역시 이제 x, y, g좌표를 갖고 있는데 x좌표는 배제가 돼요. 그리고 남은 y하고 g를 갖고 여기에 빨간 걸로 표현이 된 것처럼 ay 곱하기 bg에서 ag 곱하기 by를 빼면 돼요. 그럼 이것이 바로 x 좌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y좌표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앞에서 마찬가지로 a하고 b를 나란히 놓는데 이 y좌표 계산을 위해서는 이 y좌표는 배제가 될 거라고요. 근데 x하고 g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ax, by를 여기에 카피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동일한 방식의 곱셈을 적용을 하면, 그리고 뺄셈을 적용을 하면 y좌표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좌표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란히 놓고 g좌표를 배제하고 다행히 x하고 y는 가까이 있죠. 그래서 동일한 곱셈과 뺄셈을 적용을 하면 g좌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쉽게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각각의 좌표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P1하고 P0하고 P1이라고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직선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직선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P0하고 P1을 잇는 벡터, 보다 정확히 P0에서 P1 쪽으로 향하는 벡터는 이렇게 P1 빼기 P0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잇는 무한한 직선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바로 시작점 P0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잇는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 앞에다 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곱해요. 그래서 더하면은 바로 P0와 P1을 잇는 무한한 직선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t는 뭐 우리말로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t가 0일 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당연히 pt는 P0가 될 거예요. 이 점이라고요. 근데 만약 t가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P0 더하기 P1 빼기 P0가 되잖아요. 그래서 P1이 된다고. 이것이 바로 1일 때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t에 따라서 저 무한한 길이의 직선의 특정한 점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t가 0.5일 때 쉽게 계산이 될 거예요. P0 플러스 2분의 P1 마이너스 P0고 얘는 P0와 P1의 중점이 돼요. 그래서 t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3일 때, t가 1.7일 때 어떠한 값을 갖게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t를 여기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범위를 갖는다고 할 때 저 무한한 길이의 직선의 모든 점이 표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t의 범위가 0에서 무한대로 국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로 저쪽 방향만 표현이 되죠. 이런 것들을 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앞으로 레이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범위를 한 번 더 줄여서 0과 1 사이로 국한을 시켜봅시다. 그럼 명백하게 라인 세그먼트, 선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선분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수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럼 P0 플러스 TP1 빼기 TP0가 되고 P0를 묶어보면은 1 마이너스 T P0 플러스 T P1이 된다고요. 바로 요 식이거든요. 그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는 T가 0일 때고 여기는 T가 1일 때니까 T가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질 때 요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한 점들은 양 끝점 P0하고 P1에 각각 특정한
무게값 1-t, t를 배정을 함으로써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점도 마찬가지고 요 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요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양쪽 끝점을 보관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P0하고 P1을 잇는 선분은 P0와 P1을 선형 보관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분을 조금 더 수학적인 개념을 써서 표현한 건데 이러한 선형 보관은 그래픽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오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선형 보관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선형 보관의 개념으로 선분을 이해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2차원이건 3차원이건 공간이 주어졌을 때 선형 보관을 통해서 그 보관된 점의 XYZ 좌표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다고요. 즉 P0는 X0, Y0, G0고 P1은 X1, Y1, G1일 때 중간에 있는 즉 선분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좌표를 PT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각각의 좌표를 선형 보관해서 정의가 된다라는 것.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해야 될 게 좋아요. 한 선분이 있어요. 그래서 P0하고 P1인데 여기에 특정한 속성이 한번 배정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칼라가 배정이 돼 있어요. 칼라는 RGB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R0, G0, B0가 설정이 될 거고 여기에서도 C1이라고 하는 칼라가 있고 R1, G1, B1으로 정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중간점들은 양쪽의 칼라 값을 역시 보관해서 할당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관을 위해서는 역시 동일한 공식을 사용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P1이 지금 빨간 점이거든요. 그러면 R만 1이고 G하고 B는 0이 될 거예요. 반면 C와는 파란색이고 따라서 R, G는 0이고 B가 1이 될 거예요. 그럼 중간에 어떤 색을 가질까? 그러면 T가 0.5겠죠. 그럼 0.5 곱하기 1 더하기 0, 0.5예요. 0.5 곱하기 0 더하기 0.5 곱하기 0 그대로 0이죠. 그다음에 0.5 곱하기 0 더하기 0.5 곱하기 1 0.5가 된다고요. 이렇게 R 요소가 0.5 있고 G는 없고 B 요소가 0.5예요. 요거를 뭐 양쪽이 다 실은 11이라고 하면은 마젠타 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5, 0.5니까 좀 흐린 마젠타 색이죠. 바로 요것이 흐린 마젠타 색이에요. 그래서 양 끝점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이라면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점차 파란색이 좀 더해져서 딱 반쯤 섞였다가 빨간색이 계속 희석이 되면서 완벽하게 파란색이 된다라는 거. 뭐 마찬가지로 노란색하고 뭐 시안이라고 하는 색깔인데 그거를 보관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검은색하고 흰색을 보관을 하면은 중간에 회색조 계열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2장의 끝이고 그래픽스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학을 강의를 했는데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고 이제 3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3차원 그래픽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